자, 다리를 복사를 합니다. 다리 복사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폴리 편집은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얘는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얇아야 되죠. 그래서 반지름을 한 1.8 정도로 할게요. 1.8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얇아지죠. 얘도 조금 내려야겠다. 얘를 조금 내리는데 조정하려니까 피봇이 여기가 있죠. 그죠? 작업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피벗을 오브젝트의 중심에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챔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계층 탭이 있어요. 계층 탭. 계층 탭에 가면 피벗에만 영향이라고 있죠. 찾았나요? 네, 피벗에만 영향 켜고 오브젝트 중심에다가 이렇게 오르곤 합니다. 했나요? 그리고 피벗에만 영향 다시 꺼줍니다. 그러면 피벗이 이렇게 왔죠. 자, 좀 아래로 좀 내려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기둥이 보여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기둥을 안 보이게 이렇게 좀 가려줬어요. 얘가 40이고 얘는 30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다리 부분 있죠? 다리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리 부분? 그렇죠. 상자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기억이 날 거예요. 상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챔퍼를 주는데 어떻게 줘야 돼? 다 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챔퍼를 주는데 어디에 줘야 돼요, 챔퍼를? 가로로만? 여기? 어디? 챔퍼를 지금 큰 도형부터, 그러니까 큰 형태부터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를 줘야 될까, 챔퍼를? 저기 어디? 거기? 저기? 어, 좌측 하단에 여기 모서리, 우측 하단에 모서리. 여기 챔퍼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챔퍼를 조금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챔퍼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여기 챔퍼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브릿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따라만 하면은 안 늘어. 머리를 이렇게 써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요 앞에 거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굽을 만들어야 되는데, 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분리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면을, 방금 우리가 챔퍼 준 요 면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그냥 분리하면 되나요? 복제 분리해야 돼요. 복제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뽑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래쪽으로, 여기 좀 내려주고, 그지? 가장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면을 돌출하거나, 뭐 시프트 누르고 뽑거나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기울이고, 그지?
평면화해서 기울이고 위아래 정점의 높이 맞춰주고 기울이면 이게 정점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뚫린 부분 여기 막아주고 브릿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상자를 만들면 되겠다, 그죠? 상자. 만들기 탭에서 상자를 선택하시고, 탑뷰에서 만들게요. 탑뷰에서 길이를 한 이 정도 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크기랑 좀 조정합시다. 길이는 40으로 합시다. 길이는 40. 폭은 4cm 하고요. 높이는 한 3.5 정도 합시다. 3 해도 될 것 같아요. 높이 3 합시다. 조금 얇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없지 않아 있네요. 좀 더 두껍게 해도 되겠다. 높이 4로 갑시다. 폭도 5로 갑시다. 조금 더 두꺼워야지 비례가 맞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 X축의 중심이, 이 상자의 X축의 중심이 여기, 이 원기둥의 중심에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스냅을 걸어서 스냅 켜고, 단축키 뭐죠? 단축키 S 눌러서 스냅을 켜고, 스냅 켰나요? X축으로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맞추면 되냐? 여기 중심에 있는 점 어딘가에 맞추면 돼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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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에 있는 점에다가 스냅을 걸어줍니다. 그럼 원기둥의 중심에 X축의 중심이 원기둥의 중심에 온 거죠. 됐나요? 자, 다 했으면 스냅은 끄시고 Y축으로도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 보시면 앞쪽이 뒤쪽보다 공간이 많이 좁죠, 여기가. 여기는 되게 좁고 여기는 되게 넓고 이렇게 맞추십니다. 자, 높이도 잘 맞추시고 적당히 스냅으로 딱 맞게 하셔도 되고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죠? 이 다음 단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챔퍼를 줘야 되는데 어디를 챔퍼를 준다고 했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러려면 어떤 수정자를 추가해야 됩니까? 폴리 편집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모드 그렇죠. 숫자키 2번 눌러서 가장자리 모드 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잘 따라오는데 오늘? 좋은데? 자, 가장자리 모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양쪽 밑에를 여기 선택했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챔퍼 클릭하고요. Shift 누르고 챔퍼 클릭해서 계속 우리 똑같은 거 기능을 반복해서 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죠? 돌출, 챔퍼, 용접, 분리, 연결 거의 브릿지 뭐 이 안에서 다 하고 있잖아. 그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뭐라고요? 요거요? 아, 알겠어. 쌤 가줄게. 자, 녹화를 안 하고 해버렸어. 자, 챔퍼는 몇 줬죠, 아까? 1씩 주고 세그먼트는 3을 줬습니다. 그죠? 1에 3 확인. 그 다음에 다각형 모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블 클릭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리를 얘는 그냥 클릭합니다. 그죠? 시프트 안 누르고 그냥 클릭. 그 다음에 그대로 확인 누르면 되나요? 복제료 분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복제료 분리 체크를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죠. 잘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죠? 돌출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돌출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 이제 다른 오브젝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은 상자 5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새로 생성한 오브젝트 03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각형 모드 끄고요. 숫자키 4번 눌러서 다각형 모드 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오브젝트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아, 잘합니다. 그죠? 가장자리 모드 가서 2번 눌러서 가장자리 모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기서 Alt Q 눌러서 격리해서 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뭘 어떻게 한다고? 여기 밑에서는 선택하고 아래로 쭉 내려줘야 돼요. Z축으로. 얘를 선택해서 아래로 Shift 누르고 Z축으로 쭉 내려줍니다. 자, 비례가 보시면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는 한 0.7 정도 되더라고요. 0.7. 1에서 0.7 되게. 뭔지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라면 여기는 0.7 정도 돼요. 네?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자, 확인,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요. 면을 뽑아야 되죠. 어떻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말해봐. 말로 하면서. 그렇죠. 4번 눌러서 다각형 모드 가고,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Y축으로 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평면화. Y축으로 평면화하고,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2 눌러서 회전을 X축으로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앵글 스냅을 켜서 10도 정도 회전시킬게요. 그렇죠.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구멍을 막아줘야 되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니, 얘들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몰랐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어. 소름. 근데 우리 막아줍시다. 뚫려 있었어. 나 몰랐어. 당연히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뚫려 있더라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막아줍니까, 여기? 어떻게 막아줍니까? 테두리로 해도 되고, 그지? 테두리로 얘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또 어떻게? 가장자리에서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도 다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아무튼 선택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브릿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브릿지가 안 먹혀. 왜 안 먹힌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억 잘하고 있네요. 그죠? 브릿지가 안 먹히는 이유는, 브릿지는 원리가 뭐였어요? 서로 마주보는 면이나 서로 마주보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마주보는 선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도 마주보고, 이렇게도 마주보고, 그죠? 이렇게 마주보는 게 위아래로 마주보고 좌우로 마주보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실행을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주보는 걸 하나로 줄여주면 돼요. 그죠? 근데 위에서 아래만 마주보게 해서 브릿지를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붕 뜹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자, 좌우로 마주보게 해서 브릿지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굴곡되는 면을 다 따라가면서 브릿지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위아래 점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레프트 뷰에서 보시면은 정점 모드에 가보면 얘가 올라가 있죠? 얘네가 좀 안 맞죠? 그죠? 얘네 기울인 게 내려가고 올라가죠. 그죠? 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스냅 걸어줍니다. 그죠? 스냅 켜서 스냅을 이렇게 걸어주면서 맞춰줍니다. 일자로.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 더 좀 볼록해야 되겠지, 그지? 더 볼록하려면, 자, 일단 챔퍼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 챔퍼를 적용하면 모서리가 이제 부드러워지겠죠. 모서리는 한 0.2, 양은 한 0.2, 세그먼트는 두 개 정도.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0.2. 0.3 줘도, 0.2. 0.3 줘도 되겠다, 얘는. 생각보다 부드럽네. 자, 요런 데 좀 찢어지죠? 0.3이요. 근데 좀, 세그먼트가, 자, 여기가 찢어지지 않는 범위 내로 0.3을 하니까 찢어지지 않나요? 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0.2로 갑시다. 이걸 또 안 찢어지게 손볼 수 있지만 일이 많아지겠죠? 자,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우리 쉬는 시간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 저장 한번 합시다. 자, 요거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대칭하면 되겠죠, 그죠? 대칭 클릭해서 자,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대칭하면 되겠다, 그죠? 자, 오브젝트 선택이라는 버튼 보이죠? 얘를 클릭하고 야, 녹화한 거 봐봐. 아까 18분 수업했어. 그지? 얼마 안 했단 말이지. 자, 이 오브젝트는 가운데 있는 얘가 돼야겠죠? 얘를 클릭합니다. 박스 5가 되었고요. X축으로가 아니라 Y축으로 돼야 되는데 Y축으로 하니까 어때요? 사라져 버리죠. 아마 오른쪽에 빈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되어서 그래요.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 이동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게 뒤쪽으로 넘어가려면 대칭 이동을 클릭해서 반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되죠? 뭐라고요? 다시 잘 보세요. 대칭 지우고 다시 합시다. 대칭 지우시고. 대칭 지웠나요? 일단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야. 잘 봐. 대칭을 클릭해. 클릭했지? 클릭했나요? 대답해 주세요. 오브젝트 선택 클릭합니다. 클릭했나요? 가운데 있는 박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했나요? Y축을 클릭합니다. 클릭했나요? 옆에 대칭 이동 클릭합니다. 클릭했나요? Z축 꺼줍니다.
자, 가운데 있는 상자 있죠? 얘도 챔퍼를 좀 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챔퍼를 적용합니다. 똑같이 양 0.2에 이 정도. 세그먼트 2요.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밀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밀기를 클릭해서 0. 네, 밀기라는 수정자가 있습니다. 밀기 수정자 리스트에서 밀기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밀기를 적용하고 한 0.1cm 정도 더 크게 부피를 키워줍니다. 그러면 좀 이제 비슷해졌죠? 이미지랑. 됐나요? 자, 이렇게 다리도 마무리를 하고요. 잘 됐죠? 얘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를 대칭하면 되죠. 또 대칭을 한 번 더 클릭해서 뭐 날라왔네요. 자, 하나씩 해줍시다. 아마 요 밑에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저 선택 오브젝트를 안 쓸 걸 그랬네. 자, 일단 대칭을 하시고 X축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X축으로 하고 선택 오브젝트로 중심에 있는 뭐 상판을 기준으로 해주면 대칭이 되겠죠? 되나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을 X축으로 하는데 상판을 기준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문제네요. 얘가 대칭을 다시 X축으로 해서 역시 상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대칭. 한 번에 안 돼서 좀 아쉽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뭐가 남았냐면 자, 가운데 이 얘랑 또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지? 그렇죠. 가방고리가 빠졌죠. 그럼요. 여기 밑에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었네. 자, 생략합시다. 할 수는 있죠. 돌출로 하면 뭐 금방 되겠죠. 그죠? 패스. 근데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일 있겠어? 자, 됐죠? 우리는 초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면서 간단하게 모델링 하는 걸 최선으로. 자, 밑에 기둥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상자로 만드는데, 얘도 상자였잖아. 그지? 얘를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얘를 잘 이용해서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선택하셨나요?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Shift 누르고 Z축으로 복사를 해서 우선 박스로 가서 길이가 조금 틀립니다. 그죠? 세로로 기네요, 얘는. 세로로 길기 때문에 높이가 한 4cm 정도 될 것 같고요. 길이는 2c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그죠? 네, 폭은 70이 아니라 좀 줄여서 폭은 한 63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63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챔퍼의 양도 한 0.7, 0.8 정도로 0.8 정도로 하고, 아까 그 박스에서 그 폭을 조금 더 늘려줍시다. 65 정도로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챔퍼의 양은 0.8, 박스에서 요 길이를, 요 수치를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그먼트는 다 1이죠. 자, 이제 뭐가 빠졌다고 했죠? 고리. 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펜툴로 그리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의자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요? 의자 만들 때 썼던 거 하나 있었죠. 선을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의자의 그 등받이와 그 엉덩이 바지, 요걸 연결하는 파이프를 우리 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만들기 탭에 가면은 우리가 형상을 많이 썼어요. 형상. 옆에 가면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양. 모양 찾았나요? 모양을 클릭하면 스플라인이 나옵니다. 스플라인은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선에다가 두께를 줄 수도 있고요. 선을 막 편집할 수도 있고요. 입체로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클릭하시고, 어디에서 그리면 좋겠어요, 얘는? 레프트 뷰에서 그립시다. 레프트 뷰에서.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고리가 되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먼저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 위에서 시작되는 부분 클릭, Shift 누르고 밑으로 수직으로 되게 해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다시 Shift 떼고, 한 오각형 정도로 만들게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너무 많이 갔네. 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점으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네요. 약간.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중심에 있지 않고, 뒤로 살짝 갔다가 보니까, 뒤로 살짝 갔다가 보게. 됐나요? 다 하셨나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얘한테, 이 각진 모서리가 있죠, 그죠?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던 건데, 정점 모드로 갑니다. 단축키 1번이죠, 정점 모드. 정점 모드로 가서, 우리가 부드럽게 해줘야 될 거. 얘랑 얘네요, 그죠? 4개의 정점을 선택하시고, 정점 선택하셨나요? 정점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매개 변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 목깎기라는 게 있어요. 목깎기 찾았나요? 목깎기. 찾았나요? 목깎기에 이제 옆에 수치를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라인이 좀 부드럽게 나오죠. 됐나요?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정점이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각각의 모서리마다 여기도 정점이 다 하나가 있으면 되거든요. 보이죠? 요런 데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데 정점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니면 뭐 다 해줘도 돼요. 다 선택하시고, 용접에, 매개 변수 중에 용접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중에 용접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찾았나요? 용접의 수치를 한 0.5 정도 줘보세요. 그리고 용접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용접 됐죠? 불필요한 정점들이 합쳐졌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정점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모양을 좀 바꿔가면서 필요한 형태를 조금 다듬어 주세요. 필요하다면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정점을 이동시키면서. 핸들을 이렇게 핸들을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해서 형태를 다듬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두께를 줘야 돼요. 그쵸? 두께는 어떻게 줬죠? 그렇죠. 렌더링이라는 매개 변수 롤아웃에 가서 찾았나요? 렌더링? 여기서 렌더러에서 사용이랑 뷰포트에서 사용 둘 다 체크를 하시면 두께가 생깁니다. 지금 이 두께가 1cm로 되어서 좀 두껍죠. 0.5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점 모드 꺼주고 어느 한쪽으로 오게 해야겠죠. 자, 0.5 하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0.5 하니까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얇다 싶으면 0.6 정도 해주셔도 되고. 반대쪽에도 이제 대칭하면 되겠죠. 하나 만들었으면 오른쪽에다 이동시켜서 왼쪽으로 대칭하면 될 겁니다. 위치 여기 잡아줬나요? 대칭 눌러서 X축으로 역시 넘겨주고 오브젝트는 이 상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칭이 됐습니다. 원한다면 뭐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돌려서 뭐 약간 벌려줘도 되고요.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자, 이제 재질을 한번 입혀봅시다. 자, 재질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쵸? 단축키 M 눌러서 재질창 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HDRI 검색해서 네? 네. HDRI 꺼냈죠?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환경창에서 환경맵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했나요? 이거랑 좀 다르게 해볼까?
그냥 할까? 그냥 해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했나요? 배경색을 그레이 컬러로 바꿔주고, 하셨나요? 얘 높이를 있잖아. 좀 올려주자. 우리 프론트 뷰에서. 바닥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바닥 위로 올라가도록 좀 이렇게 딱 맞춰줍시다. 이렇게. 의자도 맞추고 저장할 걸 그랬어. 자, 컴퓨터가 버벅거리네. 큰일 났네. 왜 이러지?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자, 환경 연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물리적 재질로 우리 하고 있죠. 물리적 재질 꺼내서 여기 상판에 먼저 하나 줍시다. 얘는 글로시안 반사가 아주 많이 잘 일어나는 파란색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늘색이죠. 하늘색. 네, 광택은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하늘색 색깔을 바꿔야겠죠. 색깔을 기본 색상에서 하늘색으로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맞춰주시고 바꾸셨나요? 조금 더 연하네요. 됐나요? 뭐를? 물리적질 색깔만 바꿨어 지금. 하늘색으로 색깔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 물리적 재질 하나 꺼내서 얘는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짙은 검정색까지는 아니고 짙은 그레이입니다. 그죠? 되게 짙은. 자, 적용을 하고 많이 짙은 그레이죠. 광택은 어때요? 광택은 네,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맺히면서 조금 이런 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반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 0.5로 한번 줄여보고 거칠기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0.6 정도의 거칠기를 한번 줘봅시다. 크게 말해줄래요? 이 파란색 아니면 검정색? 파란색? 파란색에는 반사는 안 건드렸고 색깔만 바꿨고요. 이 짙은 그레이 색에는
반사가 0.5로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별론데? 색깔이 문제인가? 색깔을 조금 더 짙게. 네,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 양은 반사가 0.5, 거칠기는 0.6 정도 됐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자, 여기. 얘네는 다 거의 재질이 같아요. 그죠? 얘랑, 나머지 다 같네요. 자, 물리적 재질 하나 더 꺼내서, 자, 그레이 컬러가 돼야 될 게, 얘, 요렇게죠. 요렇게 선택하시고, 세 번째 물리적 재질 적용하고, 얘는 반사가 조금 있긴 해요. 그죠? 반사를 한 0.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0.8 정도로 이상하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거칠기를 클릭이 안 되네. 0.4 정도. 왜 이러지? 자, 거칠기는 한 0.2 정도 주면은 0.2.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자, 0.3? 0.3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진한 색깔들. 그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색깔만 좀 진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만든 재질을 복사해서 색깔만 좀 진하게 하시고, 자, 어디에 적용해 줘야 될 거는 세 가지가 있네요. 여기랑, 네 가지네. 여기까지 하면.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얘가 살짝 푸른색을 띠고 있네. 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이트 때문에. 그냥 합시다. 얘가 파고들고 있구나.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또 물리적 재질 하나 꺼내서, 얘는 크롬 재질로 하면 되겠죠? 이거 크롬 재질. 자, 물리적 재질을 적용하시고, 메탈릭이 좀 있습니다. 그죠? 금속성을 좀 높여주시고, 반사만 높여줘도, 금속성만 높여줘도 거의 뭐, 된 것 같죠? 거칠기만 좀 낮춥시다. 0.2 정도로 거칠기만 좀 낮춰주시고, 낮춰주시고, 자, 노이즈가 많이 생깁니다. 그쵸? 노이즈는 여기까지 했네요. 얘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줍시다. 얘가 조금 더 진해야 되나요? 얘가 생각보다 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이즈가 많이 생겼죠. 노이즈는 어떻게 없애죠? 렌더 설정 가서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인바이러먼트의 샘플 값을 좀 높여주면 된다고 했죠. 이 이미지도 1920, 1080으로 바꿔보고요. 구도를 잡고 렌더링을 걸어보면은 렌더링이 이렇게 걸리네요. 잠깐만, 이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거를 노이즈가 자꾸 생기네. 자, 아무튼 노이즈 잡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저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손보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